네, 정일영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장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네. 예, 제가 이번 국정감사 타이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너진 3년 다시 세워가는 100일.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죠? 네.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다시 살려야 되니까. 저는 나라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첫째 공공기관들이 개혁을 해야 된다. 둘째 정부 부처들이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공공기관이 개혁을 해야 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 331개나 되고 총 공공기관들의 총 지출액이 950조 정도 돼요. 나라 예산보다 290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기관들 보면은 제대로 이 관리도 안 돼 있고 낙하산 알박기로 내려가 가지고 경영도 엉망이고 한데 기재부에서 제대로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제가 기재부 경영평가 그 관련해서 지난 6월 초에도 요청을 했습니다. 제대로 해주십시오.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그때 기재부가 뭐라 한지 아십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새 정부와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재부가.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장관 가시기 전이에요. 아니, 새 정부가 들어서서 나라를 살리겠다고 시작하는데 공공기관들 평가를 하면은 나름대로 뭔가 좀 기준을 바꾸든지 적극적으로 개선 노력을 하든지 의지와 노력이라도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새 정부와 상관없다. 새 정부 출범했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기재부의 1급 국장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영평가를 비롯해서 공공기관 개혁도 해야 되고 왜 기재부 1급 국장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난 4월 18일 날 최상목 부총리가 예산실장, 세제실장을 갑자기 바꿉니다. 세제실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으로 가고 예산실장은 뭐 ADB인가 그러고 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최상목 부총리는 며칠 안 돼서 사임을 해요. 이게 뭡니까? 아니 그렇게 급한 인사도 아닌데 뭐 승진시키고 또 있던 실장들은 외부로 낙하산으로 보내놓고 알박기 특혜 인사해놓고 본인은 또 사표냈어요. 이런 기재부가 어떻게 이 앞으로 새 정부의 개혁을 책임질 수 있겠어요? 저는 공공기관도 개혁하고 기재부도 1급들 사표를 냈으면 좀 미안해서 아까 얘기는 안 했지만 사표를 냈으면은 1급들이 또 새로운 분들이 와서 그 업무를 하시는 게 맞잖아요?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지 않게 그동안 뭐 새 정부와 상관없이 이렇게 뭐 일을 한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기재부 간부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장관님, 네네. 그에 대해서 기재부가 좀 개혁에 전 중앙부처의 가장 선임 부처가 기재부 아닙니까? 기재부에서 좀 앞장서 주셔야죠. 어떠십니까 생각이? 예, 뭐 기재부도 할 수 있는 한 하여튼 최대한 하도록. 할 수 있는 한이 아니고 네. 어쨌든 이 이재명 정부 또 대한민국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좀 다해 주십시오. 네. 예. 경제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 윤 정부 무너진 3년인데 말로만 건전재정 외쳤지 세액 기반 약화되고 경제 성장률 둔화되고 외환보유고도 감소하고 환율도 불안정하고 물가, 자영업, 소상공인 폐업률, 연체율 모두 증가했어요. 그죠? 지난 3년 동안. 그런데 이제 다시 세워가는 100일 이재명 정부에서 코스피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질적인 GDP 성장 0.8%에서 한 1.9%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 소비 심리도 상승하고 지역 경제도 지금 활성화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특이한 것을 보면은 윤 정부 3년 동안 그 미래 R&D 예산을 16% 이상 삭감을 해버리니까 결국 무슨 일이 그리고 이제 그 이 의대도 갑자기 대책 없는 그런 막 질르기 정책이에요. 의대 뭐 그 2,000명 늘린다 그래가지고 또 난리가 났잖아요. 이런 식으로 미래 산업을 완전히 망치니까 우리 고급 인력들이 해외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거예요. 해외로 미국으로 또 때로는 중국으로 세계 최고로 인구 10만 명당 11.3명으로 최고만 그러니까 1년에 무려 5,000명이 해외로 나가 해외 최고의 그 두뇌 브레인들이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AI 정부 그 세계 최고의 AI 나라 만들 수 있겠어요? 이게 윤석열 정부 때 R&D 자금 엄청 줄여버리고 의대 대책 없이 늘리고 이래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청년들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 비율도 최고로 하락하고 취업 소유 기간도 늘어나고
이러면서 대한민국이 살기 어려운 청년들이 살기 어려운 나라가 돼버리니까 고급 인력이 해외로 나간 거예요. 부총리, 예. 청년 일자리 대책, 그리고 R&D 예산 확충, 그리고 세 번째 내년도 경제 성장률 예상, 그리고 코스피 전망, 그리고 자영업 중소기업들 어떻게 살릴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청년들에게는 좋은 일자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일자리는 또 이제 새로운 신산업, 고부가치 산업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AI 대전환이라든지 또 기존 산업도 AI를 활용한 또 그 생산성 제고 이런 걸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R&D 같은 경우도 저희 정부 들어서는 역대 최고로 이렇게 R&D를 많이 늘려서 또 그런 R&D가 또 거대 R&D 쪽에 R&D가 이루어지고 또 나눠 먹기식 R&D가 안 되도록 해서 어떤 성과가 나는 R&D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도 좀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상 역대 최고치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도 저희들은 개별 자영업자들보다는 이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이 군별로 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한국이 인력 양성하고 어려운 계층 또 어려운 또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뭔가 하여튼 생산성 제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R&D도 이렇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 정부가 앞장서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생산성 제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선 다해 주시고요. 내년도 경제 성장률 어떻게 좀 예측치 나왔습니까? 내년도 저희들 전망은 지금 1.8%로 좀 1.8%? 네네. 알겠습니다. 좀 최선 다해 주시죠. 네. 저희들이 이제 어려워하니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성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